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배 소장님 외투가 아주 클래식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도 외투를 이불로 써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맥스 데이먼 선생님의 또 말씀이 있으시네요. 배 소장님. 네, 문제는 제가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군대 모포 같기도 하네요.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배 소장님 어떤 거죠? 치솟는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오늘 7,000명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고요. 네, 확진자가 6,000명대를 건너뛰고 7,175명 역대 최다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800명을 넘어섰고요. 누적 사망자도 4,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몇몇 코로나 방역 전문가분들과 한번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더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시네요. 네. 9,000명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드렸어요. 10,000명 넘어갈 수도 있다. 정말 철저하게 개인 방역에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어느 전문가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그까지 제가 밝히기는 좀 그렇거든요. 정상 기자, 병상 상황은 어때요? 병상 상황은 뭐 안 좋다 이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이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이 78.7%, 그리고 수도권은 84.5%에 달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강원, 경북은 그 남은 중증 병상이 없는 상황이고요.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역량은 이미 지난주에 이 100%를 넘어선 그 감당하기가 좀 버거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려가 되는 상황은 분명한데요. 이 JTBC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이 집에서 재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그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하고 숨진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백신 맞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면서요? 확산도 되고 있고 또 상당한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과연 맞아야 되느냐, 맞지 말아야 되느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12세에서 17세는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들도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맞는 것이 맞느냐,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특히 남자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심근염 같은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이 또 미국이나 유럽의 임상 실험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제 또 11세 이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또 고위험군, 또 기저질환자 돌파 감염도 일어나고 있어서 접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안심시키면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전면 등교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원격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시 원격으로 좀 가야 네. 된다. 정상 기자. 네. 네,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을 이제 내년 2월부터 한다고 그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네, 이 백신 미접종자의 합숙권을 보장하라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교육청 앞에서도 시위가 있었는데 이 학부모분들은 이 학원에도 이제 정부가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이 사실상 강제 접종이 아니냐 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은 다녀야 되니까. 네, 뭐 하지만 그 기저에는 역시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방역 당국이 어제 이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이 화이자 백신을 받고 그 이상 반응 의심 신고를 한 경우가 이 전체 연령대에 비해서 30% 정도가 적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나오는 게 백화점과 마트는 갈 수 있는데 학원은 왜 안 되냐? 그럼 백화점 마트 가도 보면 그 커피숍에서는 또 마스크를 내리고 마시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교회의 네. 필요가 있어요. 이 방역당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80%가 학교나 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학원에 방역 패스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미크론도 이게 확산이 빠르고 돼 있는 상황 같아요. 너무 빠릅니다. 전 세계적인 확산 속도도 빠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5배 정도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지금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지만 머지않아 내년에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또 전망과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이 오미크론의 특성입니다. 그리스 알파벳 15번째 순서가 이제 이 오미크론인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로 되어 있고 32개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2배나 많은 변이 유전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도 따로 개발돼야 된다. 또 치료제도 별도 개발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려가 되고 있고 더 철저하게 개인 방역에 힘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오미크론이 그렇지만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치명률은 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앤서니 파우치 미국 백악관 수석 의학 고문의 말인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거의 확실히 델타보다 더 심각하진 않다. 그러니까 중증도가 좀 더 심각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염성은 틀림없이 더 강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은 그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남아공에서는 환자들이 이 코로나19 특성 중에 하나인 그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뭐 이런 발표도 나온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 남아공 오미크론 확진자 거의 대부분이 젊은 분들인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치명적인 상황이 또 이후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백악관 파우치 수석 말대로면 배종찬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오미크론이 우소해종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세는 될 수 있는데 증상이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방금 전에 이 뚱블리 정상 기자가 참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이거는 아프리카의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국가에서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에게 결국 가볍지가 않거든요. 전문가들 이야기도 이걸 지금 당장 가볍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과 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하고는 좀 말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알겠어요. 예. 저는 오늘 부스터샷 접종했는데 두 분한테 문자 왔어요? 아직까지는 아직? 안 왔더라고요. 넉 달 안 지났어요? 저는 이미 부스터샷을 맞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 먼저 맞았습니까? 네, 얀센 접종자여가지고요. 얀센이니까. 아 얀센 접종자라 네네. 그렇구나. 네, 미리 맞았습니다. 배 수장님 한 다음 달쯤에 오겠네 그러면. 연락이 오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거예요? 어지러운 대선입니다. 아 어지러워. 예. 대선 이제 90일 남았는데 네. 국민의힘 선대 출범 후에 여론조사 나온 게 있던데요. 6일 7일 실시된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 6.17이면은 네. 어제 그저께 이틀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이후에 이제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이고요.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보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45.3%, 이재명 후보 37.1%로 나타나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윤석열 후보가 8.2%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대체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볼 때는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차이를 조금은 더 벌린 네.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른바 김종인 합류하고 이준석 갈등이 봉합되는 이른바 합봉효과를 본 걸로 보입니다. 네. 밖에서 그러네. 아 어지러워 이런 거 아까 했잖아요. 네. 이거 어설픈 연기 같은 거 하지 말래요. 전달만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민주당 의원 169명 이 전원에게 그 이재명 후보가 종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A4 용지 3장 분량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편지에서 앞으로 남은 90일 의원님께서 이재명이 돼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이을 이 민주정부 재집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데 모두 한마음이다라면서 본인도 분골쇄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작은 성과에 취해서 자만해온 본인부터 반성하겠다라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혼자만 움직이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김종인 효과도 있을 테고 이준석과 같이 행보하면서 캠페인을 하면서 투 스톤즈 효과도 있는데 이재명 혼자 가지고 되겠느냐 이해찬이든 누가 추가 등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쪽에 더 힘을 쏟아야 될지 이게 판단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더 선거 전략상 낫다라고도 이야기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묘안이 그 한 신의 한 수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일인 거죠.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은 노재승 위원장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이 노재승 위원장이 그 오세훈 서울시장 유세를 하면서 유명세를 얻었고 이번에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됐는데요.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제 그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분들을 이제 멍청하다 이렇게 비난한 글을 공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인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구 선생이 1896년 이 황해도에서 일본인 상인을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언급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연일 질문을 받고 있는데 뭐 아주 별다른 대답을 하진 않고 있고요. 뭐 선대위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좀 이런 그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고 또 이준석 대표는 뭐 호남 관련 발언은 뭐 해명이 뭐 충분하다는 취지로 또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 이야기가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열린공감 TV에서 유튜브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네. 방송.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제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이 유튜브 기반 매체인 열린공감TV가 지난 6일 이 김건희 씨가 유흥주점에서 일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 추가 주장을 내놨습니다. 실명 증언이라면서 이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 회장 인터뷰를 내보냈는데요. 이 안혜욱 전 회장은 1997년 이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접대를 받았는데 당시 김건희 씨가 접대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안혜욱 전 회장은 이 김건희 씨와 조남욱 회장이 가까운 사이로 보였다라고 했고요. 이 자신이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또 이 김건희 씨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남욱 회장이 그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후보와 이 김건희 씨를 연결시킨 바도 있습니다. 네. 거기가 르네상스 호텔이라는 거죠. 6층 라마다. 네. 라마다 르네상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최지현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는데 열린공감TV가 제보자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1997년 5월경에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왜 다르냐? 1997년경이면은 그때는 시간 강사다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했는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강사가 아니다. 아닌데 시간 강사로 소개했다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허위다. 가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고발장 같은 걸 냈나요, 지금? 아직 뭐 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법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만 나온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예요? 네, 구속된 윤우진입니다. 네, 어제 밤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 윤대진 검사장이 있는데 이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그 과거 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고 이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어젯밤에 구속이 됐는데요. 이 법원은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검찰은 이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하고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제 구속된 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구속된 것은 이제 2017년, 2018년의 뇌물 수수 혐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동생이 누구냐? 윤대진. 네. 윤대진. 이 윤대진 법무
연수원 기획부장이거든요. 현재 검사장입니다. 윤대진이 누구냐?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네. 근데 이 윤대진의 형님이 윤우진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친한 측근의 최측근의 형님이니까 친하게 지냈다 이런 이제 이 우리가 상황이 가능한 것이고 인식이 가능한 것이고 2010년 1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건품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해외로 도피를 해요. 네. 그런데 태국에서 체포돼서 국내로 소환되고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2015년에. 그때 누가 힘을 썼느냐? 윤석열 검사가 힘을 썼다. 이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자, 2012년 그 사건에 대한 봐주기 논란도 검찰이 들여다볼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이 당시에 이제 경찰이 신청했던 그러니까 윤우진 전 서장 관련된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당시 윤우진 전 서장이 해외로 도피를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영장이 기각돼서 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지금 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아직까지 뭐 별다른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자, 헤드폰들 좀 끼워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은 이 엄중한 상황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공연을 빙자해서 송년회를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따끔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허리케인 맛을 보게 되리라. 지구를 떠나가라. 이놈! 열심히 영희까지 했는데 내 이놈 소리 듣고 참 아니, 허무하시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했는데 비판받을 일입니까?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방역 패스 무시하다 인생 패스. 좋긴 좋네요. 라임이 좋았다는데. 아, 네네. 라인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3, 2, 1 제로 그 다음에 소리가 뭐예요? 로켓 발사하는 게 아니고 네. 뭐가 탁 깨지는 소리가 나. 로켓 그러면 또 최일구의 노래에 로켓이지 않나요?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